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양이에 관한 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꿈에 관하여 개괄, 태몽표상 및 실증 사례,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 사례, 일거리 대상의 상징 사례, 사건이나 사고, 질병의 상징 사례, 기타 개의적 성격의 꿈. 고양이 꿈에 관하여 꿈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상징으로 고양이는 꿈속의 느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애교 있는 여성 또는 사납고 앙칼진 부인, 좀 표독한 여성 또는 감시원, 경비원, 도둑 또는 어린이 등을 상징하며 안 좋은 사건 사고의 표상으로 등장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이가 등장하는 꿈이 대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양이 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여운 고양이라면 어린이나 사랑스러운 애인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안아주거나 어루만지는 꿈은 고양이로 상징 표상된 어떤 여성이나 아이를 가까이 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사례에 고양이에게 핥히는 꿈을 꾸고 표독스러운 아내에게 시달림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고양이를 갖다가 나비야 이리온 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고양이가 품에 와서 안긴 꿈으로 고양이로 상징되었던 애인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고양이에 관한 꿈의 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려는 고양이를 죽이거나 물리치는 꿈이다. 고양이로 상징된 이성의 구애를 막아내는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경우에 고양이가 어떠한 사건, 사고의 상징으로 등장했을 경우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로 실현됩니다. 또 방 안에 있는 고양이 표정이 아주 몹시 쌀쌀해 보였다. 그러면 고양이로 상징된 어떠한 이성의 여자가 아주 차갑고 도도한 것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고양이가 어떠한 일거리 대상이라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깐깐하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가 쥐를 잡는 꿈의 경우에 경찰관이 도둑을 잡게 되거나 또는 쥐로 상징된 어떠한 미해결의 문제, 자잘한 사건이나 일거리 등을 처리하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쥐가 이렇게 큰 어떤 일거리 대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경우라면 좀 소인배가 되겠습니다. 고양이가 닭장을 들여다보는 꿈이다. 고양이로 상징된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나 이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을 뜻합니다. 또는 자기 재산을 감시하고 보호해 줄 어떠한 고용인이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눈빛이 유난히 빛나는 꿈이다. 고양이로 상징된 어떤 사람의 재능이 아주 뛰어나게 되고 또는 일거리 대상인 경우에 어떠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러한 글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게 되겠습니다. 눈빛이 빛난다는 게 우리가 살아있다.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눈빛이 강렬하고 빛이 나면 아주 정신력이 강하고 의지가 굳고 어떤 마음의 수양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 집 고양이가 나가는 꿈이다. 고양이로 상징된 고용인이나 경비원을 해고시킬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다만 일거리 대상의 상징인 경우에 이렇게 나가는 표상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을 분실하게 되겠습니다. 자, 개와 고양이가 서로 싸우는 꿈이다. 어떠한 두 사람이나 어떠한 두 세력이 다툼을 하는 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꿈속에 나타난 개나 고양이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고양이를 응원했다면 고양이가 이기는 꿈이 좋겠습니다. 자, 고양이에게 핥혀지는 꿈이다. 고양이로 상징된 표독한 아내의 질책이나 바가지를 갖다가 듣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상징이 아닌 경우에
고양이로 상징된 어떠한 외부적인 안 좋은 영향력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또는 병마 등에 시달리게 되겠습니다. 이때 핥혀진 신체 부분에 어떠한 이상이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 꿈이 되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목을 이렇게 핥히는 꿈을 꿨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 보니까 후두염에 걸리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고양이가 달아나는 꿈이다. 수사관이라면 도둑을 잡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고양이가 일거리 대상의 상징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 미궁에 빠져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귀여운 애인을 상징했을 경우에 애인이 떠나가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오이를 휘감은 구렁이를 지켜보는 고양이를 보는 꿈이다. 자, 자신이 간통하는 것을 앙칼진 아내가 지켜보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오이로 상징된 여자를 구렁이로 상징된 자신이 어떠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이 고양이로 상징된 아내가 지켜보고 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때 고양이가 날카로운 고양이, 무서운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봤던 재미난 그 만화 한 컷이 떠오르는데요. 여자가 애인일 때 이렇게 아주 얌전한 고양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만화 컷으로 이 고양이 얼굴이 조금 이렇게 호랑이 정도로 조금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컷에 고양이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 하나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얼굴은 고양이가 아니라 거의 호랑이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컷에 아이 둘을 갖다가 이렇게 양쪽에 안고 있습니다. 그때 이 얼굴은 고양이가 아니라 무서운 호랑이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컷짜리 만화를 보고 참 맞다. 참 이 짧은 4컷에 어쩌면 그렇게 잘 표현했는가 감탄했습니다. 처음에 애인으로 사귈 때는 대다수의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도 네 아주 이렇게 상냥하고 아주 애교 있게 합니다. 그러다가 뭐 아이 하나 낳고 둘 낳고 아줌마 되면은 목소리부터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하는 행동이 얌전한 고양이가 아니라 무서운 호랑이로 대하게 됩니다. 참 인간 만사가 참 제가 요즘에 참 인간 만사가 더덥다는 걸 느낍니다. 왜 더덥냐고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꿈속의 동물이나 어떠한 식물은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태봉표상에서 이런 동물이나 식물이 자주 등장되는 것을 봐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꿈에 고양이가 이렇게 품에 안기면 고양이로 상징된 애인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남자한테는 고양이가 이렇게 안기면 애인이 생기고 여자분들에게는 그 구렁이가 많이 등장되고요. 아니면 뭐 호랑이가 왔을 때 좀 이렇게 남성답고 그릇이 크고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을 애인이나 반려자로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자, 고양이가 사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집안에 들어온 고양이가 냉장고 뒤로 숨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마침 동생이 방 안에 들어와서 나비야 이리 온 그랬더니 그 나비가 그 고양이가 이렇게 나와서 펄쩍 뛰어서 품 안에 안기더라는 거죠. 그 꿈을 꾸고 며칠 있다가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한 사례가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모든 것이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꿈도 사주와 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관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상을 볼 적에 어떠한 동물에 비유하거나 또는 사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관상 볼 때 고양이상이다. 또 사물로도 가능합니다. 얼굴을 과일이나 또한 사물로 빗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앞서 살펴봤는데요. 고양이가 손등을 핥히는 꿈이다. 앙칼진 마누라와 부부싸움을 했다. 그래서 어떤 절친한 친구가 꿈에 고양이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손등을 핥히었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마누라하고 혹시 싸웠냐 그랬더니 왼쪽 손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마누라가 핥혔다. 고양이가 핥혔는데 현실에서는 고양이로 상징된 앙칼진 그 아내의 바가지 시달림을 받게 됐습니다. 자, 고양이에 관한 꿈 가운데 태몽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몽표상에 고양이가 등장한 경우에 중요한 것은 꿈속의 고양이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느낀 그대로 현실에서 실현됩니다. 꿈속에서 고양이가 친근하게 느껴졌다면 장차 태어난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꿈속에서 고양이가 아주 보기 싫었다 그러면은 자식이 속을 썩이게 됩니다. 고양이는 영리하면서 민첩한 동물이기에 장차 태어날 아이도 이와 유사한 성품을 지닌다 하겠습니다. 예쁜 고양이인 경우에 딸을 낳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좀 귀공자 타입의 좀 준수한 성품을 지닌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의 몽 전화 상담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꿈에 예를 들어서 코끼리 태몽 꿈을 꿨다 그러면 장차 태어날 아이가 코끼리하고 어떠한 행동 특성이나 성격이나 어떠한 그 스타일이 좀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백과사전을 갖다 놓고 코끼리를 갖다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두세 번 정독을 하기 바랍니다. 뭐 단순하게는 아이가 코끼리처럼 이렇게 덩치가 체구가 큰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어떠한 하는 행동이 코끼리하고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어떤 행동 특성이나 성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검은 고양이가 안긴 꿈이다. 검은 고양이가 품으로 와락 달려들어 안기는 꿈으로 선변이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다. 만약에 처녀라면은 이 경우에 검은 고양이로 상징된 어떠한 남성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총각이 되면 고양이로 상징된 어떤 여성이 다가오겠죠. 자, 두 번째, 예쁜 흰 고양이를 받아온 꿈이다. 수염이 긴 백발노인이 산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쁜 흰 고양이를 주면서 잘 길러라 치마에 받아 싸가지고 왔답니다. 실제로 고양이가 쳐다보는 꿈이다. 첫아이 임신했을 때 큰 고양이 한 마리와 갈치 한 마리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눈이 부리부리하게 큰 고양이였고 갈치는 어찌나 길던지 꼬리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지금 딸이 둘인데 어찌나 성격이 다른지 고양이와 칼치의 태몽 꿈으로 성격이 다른 두 아이를 보여준 것 같아요. 아마도 첫째 아이가 눈이 굉장히 큰 이러한 큰 딸이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태몽표상에서 눈이 부리부리한 고양이였기 때문에요. 팔치가 원래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수록 어떠한 능력이 좀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건 좋은 표상이 되겠습니다. 칼치가 길지 않고 짤막하면 칼치가 아닌 거죠. 네 번째, 고양이가 호랑이로 변한 꿈이다. 시어머님이 대신 꿔준 거죠. 어머님이 외출하고 돌아오셨는데 고양이가 뛰어놀고 있더라는 거죠. 곁에는 제 남편이 서 있고, 그래서 집에서 무슨 짐승을 키우냐 그랬더니 남편이 걱정하지 마세요. 똥오줌 다 가려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놓였다는 거죠.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왔는데 고양이는 없고 남편이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으로 굉장히 큰 그 호랑이가 남편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놀란 것은 호랑이 사카구니 사이로 아주 큰 불알 두 개가 툭 붉어져서 보이더래요.
이 경우에 100% 아들이 되겠습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컸는데도 무섭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 크고 탐스러워서 호랑이 발을 어루만지면서 어머 호랑이 봐라 이렇게 쓰다듬다가 깨어났다는 거죠. 아주 꿈이 생시 같은 꿈이다. 이렇게 태몽은 생생하고 강렬합니다. 그래서 태몽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후에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아빠를 꼭 닮은 얼굴, 손발, 걸음걸이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경우에 아마 발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호랑이 발처럼 이렇게 크고 튼실했으면. 참고로 저희 친정엄마도 고추밭에서 빨갛고 크고 윤이 나는 좋은 고추만을 따가지고 바구니에 가득 담아오는 태몽을 꿨습니다. 참 태몽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익은 표상, 빨간 고추는 아들, 풋고추는 딸이 많았습니다. 익은 알밤은 아들, 덜 익은 풋밤은 딸, 이렇게 많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하나를 봤을 경우에는 아들, 복수의 개념이 적용되는 많은 것을 봤을 때는 딸, 뭐 이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 여기 태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가 호랑이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상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다소 미약한 인물이지만 나중에 갈수록 막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기계체조 선수 양학선 선수의 태몽이 처음에는 붕어였다는 거죠. 근데 붕어가 이렇게 한 바퀴 덤블링을 휙 하더니 어머니한테 안길 때는 커다란 잉어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표상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붕어는 아주 좀 평범한 사람, 보잘것 없다면 이렇게 덤블링 해가지고 엄마한테 안길 적에 큰 잉어로 변해 있으면 큰 인물,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이 된다는 것을 뜻해주고 있습니다. 참 태몽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붕어 새끼가 이렇게 덤블링을 하는데 장차 인생길이 기계체조 선수로 이렇게 공중회전을 잘하는 그러한 기계체조 선수의 운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도 암수가 있기 때문에 호랑이 꿈이라고 반드시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꿈에서처럼 이렇게 호랑이의 불알을 봤다. 그러면 아들이죠. 자, 고양이가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으로 등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은 꿈이다. 이렇게 많이 새끼를 낳는 경우에 재물이나 이권을 획득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다만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한 여성을 통해서 뭐 여러 여성을 소개받는 일로도 실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동물이 새끼 낳는 꿈은 좋습니다. 뭐 돼지가 낳건 하다못해 물고기가 새끼를 낳건 다 좋은 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동물이 새끼를 낳는 꿈은 뭐 집안이 번창한다든지 어떠한 사업이 번창하거나 또는 주식에서 뭐 대박이 나거나 이러한 재물을 얻는 실현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어떤 일거리 대상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고양이가 달아나면 어떤 일거리나 대상이 미궁에 빠져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겠습니다. 고양이를 죽이는 꿈이다. 이 경우에 방해되는 사람이나 일거리 대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남학생이 이런 꿈을 꿨다면 고양이로 상징된 어떠한 여고생이 다가오는 것을 물리치게 됩니다. 고양이로 상징된 어떤 이성의 사람을 설득하거나 제압, 굴복시키는 일로 실현됩니다. 죽였기 때문에 제가 죽이는 꿈에 관해서 꿈의 몽 및 실제 실증 사례를 어젯밤에 올려놨습니다. 정성 들여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올렸으니까 죽이는 꿈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양이를 죽이는 꿈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태몽표상에서는 안 좋습니다. 만약에 고양이를 죽였거나 고양이를 물리치는 꿈이었다면 유산하거나 요절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됩니다. 호랑이를 그렸는데 고양이 그림이 되는 꿈이다. 계획을 크게 세웠으나 일의 성과는 보잘것 없게 됨을 뜻한다. 한자성어 용두사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 안에 호랑이가 있는데 문을 열고 다시 보니까 고양이더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작품을 좀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의 제목은 못 되고 고양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덧붙이면 고양이가 일거리 대상의 상징인 경우에 어떠한 작품을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보잘것없는 작품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자신의 품 안에 뛰어든 고양이가 이렇게 보니까 점차로 얼굴이 변하더니 호랑이가 됐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다소곳하고 좀 상냥하고 애교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좀 앙칼진, 거칠고 사나운, 바가지 잘 긁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어떠한 사건, 사고의 상징으로 등장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울면서 쫓아오는 꿈이다. 고양이 꿈의 실현 사례가 대부분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두렵고 불길한 사건을 체험하는 일로 실현되었는데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고양이로 상징된 사람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도움을 청하는 일로 실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아끼는 기타를 넣어두는 가방 속에서 작은 고양이 새끼가 나와서 팔짝팔짝 주위를 뛰어다니던 꿈이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꾸고 남편이 악기를 업소에 놓고 다니는데 도둑이 들어서 도둑 맞는 일로 실현됐다고 합니다. 고양이 꿈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고양이가 방 안을 쳐다보고 있는 꿈이다. 나 자신의 영역에 누군가 침범하게 되는 일로 일어납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바 가게에 도둑이 드는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 거실을 들여다보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가게에 출근한 남편으로부터 밤사이에 도둑이 들어서 열쇠가 뜯기고 가게에서 귀중한 물건이 없어지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이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연인이 있다고 한다면 일거수일투족을 조금 감시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안 좋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음을 뜻합니다. 이 경우는 고양이가 사람을 상징했을 때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렇게 사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요. 고양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들어온 꿈이다. 차가 망가져서 속을 썩이다. 고양이 여러 마리가 현관문으로 들어오더랍니다. 요번에 또 무슨 일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번에는 차가 말썽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가 집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나서 차가 망가지는 일로 실현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의 엉덩이만 보면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교통사고와 자동차에 관한 꿈을 잘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교통사고가 났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 사례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 실증 사례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프리미엄으로 묶어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고양이가 목을 물은 꿈이다. 이렇게 고양이가 어떠한 사건, 사고나 병을 일으키는 마귀의 상징으로, 병마의 상징으로 등장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고양이가 목덜미를 물었다. 물은 거는 핥힌 것보다는 좀 대형 사고죠. 다음날부터 목이 잠길 정도의 심한 감기를 앓았다. 고양이가 목을 핥히는 꿈을 수차례 꾼 꿈이다. 수차례라는 것은
꿈으로 예지된 일이 중대하다, 이런 걸 뜻하고 있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우연히 병원 진찰을 받다가 식도암을 발견해서 치료하게 됐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꿈속에서의 전개에 따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비중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이렇게 고양이가 목덜미를 핥혔다면 뭐 감기를 앓거나 아니면 뭐 후두염을 앓게 되는, 그런데 고양이가 이 목덜미를 물었다, 이렇게 되면은 보다 큰 병인 뭐 식도암이라든지 후두암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가 어떠한 말을 해서 일러주는 계시적 성격의 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꿈속의 고양이는 산신령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꿈의 상징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이런 직접적인 계시로 일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사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꿈속의 고양이가 어떠한 말을 했느냐, 또 이렇게 계시적인 말을 들었을 경우에는 들은 말대로 따라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고양이에 관한 상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한테 손을 물려서 피가 나는 꿈을 꿨어요. 자, 사실적인 꿈이라면 실제 고양이한테 물려서 피나는 일로 실현됩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꿈에서 고양이는 어떠한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는 어떠한 일거리나 대상이나 작품, 사업, 사건, 재물 등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교활하고 사나운 고양이라면 사건, 사고의 표상도 가능하죠. 또는 악한이나 고통, 문제점, 우한, 근심 뭐 이렇게 안 좋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손을 물려서 피가 나는 꿈을 꿨다로 미루어서 이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에게 물리는 것은 고양이로 상징된 사람이나 일거리 대상 등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렸으니까. 물린다는 것은 자신의 협조자, 세력, 수하자 등에게 영향력 등이 가해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 경우에 손이 물려지는 것, 나 자신의 어떠한 협조자, 세력, 수하자 등의 영향력 등이 가해지는 거죠. 팔 물렸다. 신복 같은 사람, 중요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가 난 것으로 보아서 어떠한 심리적인 타격, 재물의 손실, 지출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몸에서 피가 이렇게 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검색해서 여러 실증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고양이의 머리를 치는 꿈이다. 아마 어느 여고생 같습니다. 학교 교실이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교실 안에 들어오기에 책상 의자로 고양이 머리를 쳤다는 거죠. 또 고양이가 들어와서 또 치고, 또 세 번째 고양이도 머리를 쳐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서 또 쳤다는 거죠. 그래서 참 자신이 그렇게 고양이 머리를 친 게 자신이었다는 게 너무 끔찍하고 자꾸 그 꿈이 되살아나서 끔찍하다. 무슨 꿈이냐? 말씀드렸지만 제가 죽이는 꿈에 관해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꼭 같이 살펴보시고요. 꿈속의 고양이는 어떠한 사람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로 상징된 조금 야가 빠진 어떠한 남학생을 갖다가 물리칠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다. 또는 고양이로 상징된 어떤 일거리 대상을 물리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무참하게 때려잡은 꿈일수록 완전한 성취, 정복이나 승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사항을 알려줬다면 보다 쉽게 꿈의 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고생이라면은 고양이로 상징된 다소 얌체 같은 좀 교활한 이러한 남학생 3명이 접근하는 걸 3명 모두 다 물리치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모두 자신의 뜻대로 꼼짝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고양이를 쫓았으니까. 고양이를 죽이는 꿈은 어떤 사람을 제압하거나
어떠한 일거리 대상을 처리하는 일로 실현됩니다. 자, 고양이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꿈이다. 어떤 좀 계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꿈에서 고양이가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특별한 고양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고양이한테 나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언제 부자가 되냐?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이런 말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쯤 내 배필을 만나? 그 말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잠에서 깼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고양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렇게 계시적인 성격을 띠고 진행되는 꿈은 꿈속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고양이는 자신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꿈의 상징 기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나타난다든지 백발노인이 나타난다든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이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해줍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물로 나타나는 거죠. 또는 아주 오래된 나무나 식물이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꿈속에서 내가 무슨 주식을 사면 좋아?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사세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면은 대박이 납니다.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이 계시적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적 꿈의 사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시집을 가거라. 이런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원수에게 시집을 갑니까? 그 얘기도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검색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꿈에 관한 모든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